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입장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다른 입장 보이는 시민단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은주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저희 뉴스레터 K 출연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입장 이제 얘기했고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지난주에 입장문을 낸 걸 제가 봤거든요. 자, 입장문의 골자 즉 경실련이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 뭔지 그걸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을 허용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원래 종전에 세운 4구역 그 높이와 용적률 계획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이 돼서 종묘에서 불과 한 180m 남짓한 떨어진 그 곳에 그 초고층 벽을 이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세계유산 경관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네네. 종묘의 가치는 이제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역사적 스카이라인과 조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운 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남산에서 바라보거나 또는 종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 조선 왕들과 왕비를 모신 곳이잖아요. 그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엄숙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경관이 고층 빌딩에 의해서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안이 그런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그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 세계문화 그 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기 전에 요 대법원 관련 얘기를 하나 살짝 짚고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최근 대법원 판단 이후에 세운 4구역 초고층 개발 계획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또 관측들도 이제 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의 밖에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대법원 판단은 윤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대법원 판단은 법으로 정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저희는 이 판결이 세계유산 보호의 어떤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 판결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인 이제 재산권 규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보상이나 완화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세계유산 그 주변 경관이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묘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킬 국제적 의무가 있는데 지자체 조례 완화와 재량권 논리만을 앞세워서 이 의무를 사실상 뒤로 미루는 것은 국제 기준과도 충돌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경실련은 공공적 가치가 명확한 지역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 그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와 또 공익성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긴 하지만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제한이 공공적인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번처럼 세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권고한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이제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종묘 완충지대가 돼야 될 곳을 고도 제한 또 용적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린 이 방식도 저희는 좀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 세계유산 영향 평가는 이제 잠재적인 개발이나 건설 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이 평가 목적은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네스코 같은 국제 기구가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공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 씨 얘기는 이제 강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부장님 보시기엔 그건 재량권 남용이다. 그렇죠. 예. 그래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말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우선의 원칙을 그렇게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일단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에 공공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묘인근 지역 낙후도가 심해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보존할 건 보존해야 당연히 보존하지만 주민 편익이라든지 거기에 수십 년째 그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민 거기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초고층 반대하신다 했는데 모든 종류의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경실련이. 네. 그래요? 저희가 예. 뭐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이제 노후된 그런 건물이나 그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지 주민 편익 개선의 네.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142m 초고층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 경실련 기본 입장이고 노후 안전 문제는 좀 용적률을 다소 높이더라도 뭐 한 7층에서 15층 네. 또 뭐 최대 한 10층에서 20층 이렇게 수준의 중층 복합 개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난 시 대피나 안전성 확보에도 더 유리하고 네. 종묘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압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이게 뭐 사업성이나 뭐 어쨌든 그 건설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수익성이 좀 담보돼야 이게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논리를 네.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 부장님 말씀으로서는 중층 복합 개발 정도를 하면 보존도 살리고 개발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 중에 재산권 행사보다도 공공적 가치가 명확하면 그쪽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걸 좀 공공적 가치라는 걸 요 경우에 조금 알기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이제 재산권 행사보다 먼저 지켜야 할 공공적 가치는 저희가 볼 때는 네. 인류 공동 자산인 세계유산 종묘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시각적인 온전성인데요. 종묘의 보편적 가치와 네. 시각적인 온전성인데 예. 이제 보편적 가치를 이제 OUV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서 한 나라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가치를 네. 이제 OUV라고 해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종묘가 가진 그 보편적 가치가 저희가 지켜야 될 공공적 가치라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묘는 건물만이 아니라 이 남산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조망과 스카이라인 전체가 하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개발 대 마치 유산 경관 보존 이렇게 대립구도를 세워서 네. 개발은 마치 이제 최신 트렌드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이고 유산 경관 보존은 되게 구시대적인 것처럼 몰고 가는 좀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 추진되는 각종 규제 완화야말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주변 토지주와 건축주만을 위한 단기적인 사익 추구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유산과 경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도시 경쟁력과 환경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가장 정교한 도시 브랜딩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얘기는 아까 이제 이현은주 부장님께서 180m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오세훈 시장은 500m 얘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무슨
저 일조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림자 뭐 이런 거 영향 없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저 시연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이제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윤 부장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종묘 여기 있다고 해서 그게 막 큰 건물에 파묻혀 가지고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남산에서도 시민들이나 온 외국인들이 그거를 딱 멀리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오 시장은 거기로부터 녹지도 조성해서 남산까지의 녹지가 계속 이어진다 하면서 어쨌든 서울시의 논리는 보존과 개발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그냥 낙후된 채로 놔두거나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종묘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논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되짚어 본다면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려면 초고층은 아니다. 네. 중층 정도까지는 그거는 잘 하면은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또 보도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누적 채무가 7천억 원 넘어서 뭐 사업 지연 피해가 크다. 뭐 그게 이제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주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 또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랬다고 봤을 때 이분들의 어떤 처지 민원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개발을 적당한 선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채무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그 주민 피해 네네.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네네.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서울시랑 중앙정부가 20년간 사업 구조를 방치해온 결과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책임을 세계유산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뭐 사업 구조 조정이든 뭐 공공 매입이든 좀 다양한 수단으로 네. 채무 부담을 좀 완화하는 해법을 함께 찾는 게 맞지 바람직하지 채무가 많으니 142m 초고층은 어쩔 수 없다는 네네.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질문은 지금까지 저희가 좀 얘기 나눈 거에 요약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개발과 보존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빌딩 높이 자체가 어떤 그 우선적으로 이제 뭐 쟁점이 됐고 논란이 됐는데 건물 밀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미성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녹지를 얼마나 조성할 것인가 문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경실련의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리긴 네네. 했지만 그 세계유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높이 밀도를 조정해서 종묘를 기준으로 남산 능선 아래에서 건물이 보이도록 최고 높이를 뭐 40에서 70m, 뭐 층수라면 10에서 20층 수준으로 제한하고 네. 사업성이 나오는 수준에서 용적률을 중간 단계로 조정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녹지축도 그냥 단순한 양적 확보를 넘어서 좀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네. 보는데 네네. 그 확보된 녹지 공간을 그 파편화된 그런 녹지로 두는 게 아니라 종묘와 그 인근 역사적 장소들 있잖아요. 익선동이나 창덕궁 방면을 이렇게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그런 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을 하거나 또 개발로 인한 그 공공기여를 초고층 빌딩 내부 공공시설 대신에 네. 종묘의 유지관리 기금으로 기부하거나 또는 주변 저층 역사 문화시설 보존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해서 종묘의 가치 보호에 직접적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논란 관련해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은주 부장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신 김에 요 종묘 그 앞 개발 건 말고도 또 도시개발 관련한 다른 현안 질문 좀 드릴게요. 괜찮죠? 네. 예. 네네. 자,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에서도 이제 초고층 개발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고층화 제한 이게
뭐 경관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녹지축 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은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나 네네. 뭐 그 고층화 전반적인 그렇죠. 이 경관 일조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용적률 상향이나 고층화가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부작용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일조, 바람길이 이제 악화되고 네네. 학교나 교통,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아, 바람길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바람이 이렇게 좀 잘 통하게 설계돼야 된다. 네네. 근데 개발 이익은 사실 특정 민간 주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평가할 때는 일조, 바람, 조망 같은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과 네. 또 뭐 주변 교통이나 기반 시설 이런 수용 능력이나 이제 문화재 경관 축과의 관계 또 추가 용적률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네. 좀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 개발은 막대한 초기 그런 투자 비용하고 이후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익이 이제 공공성보다는 특정 주체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초고층 개발은 좀 필연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통한 그런 최대 개발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사실 좀 개발의 명분일 뿐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얻는 개발 이익 극대화가 주된 목적이 그런 된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뭐 그 외에 좀 이렇게 지역적인 거지만 초고층 건물은 좀 저층 건물에 비해서 뭐 엘리베이터나 뭐 외벽 청소나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도 훨씬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네. 소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도시의 그런 지속 가능한 운영 측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약간 미래형은 아니다. 예. 그리고 화재나 재난 그 발생 시 대규모 그런 인명 이동이나 대피에도 더 큰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저층 분산형 개발이 재난 시 안전에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층 분산형 개발이 재난을 생각해서도 더 네. 안전하고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우리가 에너지도 좀 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성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개발자나 혹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우리는 우선 생각하는데 네.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건 오히려 이런 거 아니냐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두고 경실련은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은주 부장님 보시기에 지하 개발이 이 도시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미치는 구체적 리스크 이게 어떤 것이며 또 현재 이거를 좀 뭐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의 공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지하 개발이 너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강동구 그 싱크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그 상수도관 파열하고 그 9호선 네.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집안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도시 구간 지하 개발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웬만하면 지하 막 5, 6층까지 막 주차장 만들기도 하고 또 깊이를 달리해서 그냥 지하철 노선이 겹쳐서 네. 지하에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지하철 터널과 도로 터널이 인접하기도 해서 이제 지하 개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표에서 가깝게 이제 지하철 공사나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네. 지하수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집안 침하를 유발하기가 쉽고 또 그 영향으로 이제 매설돼 있는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 등이 이제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로 인한 또 이제 2차적인 이제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현재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체계는 좀 미흡한 상태고요. 지하 공간 통합 관리 체계 미흡. 예. 그리고 각 부처나 기관별로 설계나 시공 유지 관리가 좀 분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도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고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데 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일단은 좀 무분별한 좀 지하 개발을 좀 멈추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좀 중장기적인 도시 지하 안전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맞는
규제 감독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 이제 막 철도 지하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네네.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도시 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좀 도시 안전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문제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약간 뒷부분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도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포함돼야 된다는 네네.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키려면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좀 뭐 법안 개정도 해야 되고 제도적 변화도 수반돼야 되겠네요. 그런 네네. 부분이. 네. 네. 그러니까 예, 도로를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을 해야 지금 뭐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도로법에는 이제 관리 대상으로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중대시민재해 이제 대상에는 빠져 있어서 대형 그런 인명 피해 이태원 참사처럼 네네. 도로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와 지자체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 소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나 관리 공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책임 범위를 좀 법률에 명확하게 네. 좀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제도 변화라는 게 사실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면 안 되고 네.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점검 체계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래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조직 개편 같은 좀 체계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처벌만 강화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부터 예, 생각하잖아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러니까 예산, 인력, 점검 과제 그래서 어떤 재정 조직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네. 감안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이 이주하고 또 상가가 이전하는 등 생활 환경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실련 뭐라 그랬냐 하면 피해 우려가 큰 대상 또는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어떤 입장을 냈는데 자 윤은주 부장님 그렇다면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예,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네.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서 동네를 살렸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네. 상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집값이나 월세 상승 그 부담에 취약한 세입자들이나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네네. 그리고 오래된 공구상가 공방처럼 이제 도심에서 일터와 기술을 지켜온 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실련은 2018년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네. 임대료도 상한율을 이제 낮추고 네. 그 계약 기간도 좀 늘려가지고 2배로 10년까지 늘려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제 재개발 도시재생을 사업을 할 때 네. 그 세입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과정에 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상가와 임대주택을 좀 확충하는 거 이런 그리고 오래된 가게나 도심 제조업 지역은 별도로 좀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네. 실질적으로 동네를 살린 사람들이 개발 때문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이제 정부들이 그린벨트 그리고 또 개발 제한구역 이런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 확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은 무분별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도시를 외곽으로 계속 밀어내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네. 도심에다가 초고층 초고밀 재건축을 허용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도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린벨트 같은 환경 안전 자산은 최대한 보전하고 이제 이미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는 기존 시가지 안에서 네. 공공이 주도해서 뭐 교통, 학교, 공원, 세입자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갖춘 적정 밀도의 정비, 재생을 추진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 사업 실현
실행 단계 이후에 사후 관리 시스템 그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업 준공 후 주민 체감형 성과 예를 들면 삶의 질 변화, 뭐 교통, 상업, 인프라 개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설계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의견을 낸 적은 없긴 하지만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 사업이 준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주민 삶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아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업 인가 단계에서 이제 뭐 사후 평가 지표를 좀 미리 좀 명확히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 뭐 정도라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뭐 공원 녹지 면적 뭐 이런 또 임대료 상승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지표를 함께 설계하고 또 준공 뒤에도 뭐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네. 좀 점검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좀 가지면 좀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자, 향후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 정책 과제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오래됐네요. 시민과 회원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이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시 계획과 토지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이제 막고 네. 수도권 집중 완화나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들 좀 꾸준히 해갈 것이고요. 네. 도시 안전을 위해서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려고 하고 있고 뭐 전세 사기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나 네.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돼서 네네. 이런 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이었습니다. 윤은주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